안녕하세요, 곽동희입니다. 네, 여러분의 꿈과 진로를 향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꿈 멘토는요, 슈퍼맨으로 불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꿈을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슈퍼맨처럼 든든한 삼촌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또 다른 꿈은요, 바로 모든 청소년들이 히어로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능기부단체 끼친의 대표이자 청소년들의 든든한 슈퍼맨, 진로 멘토 김영광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생기셨네요. 그렇죠? 네. 아니, 진로 멘토 김영광 씨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슈퍼맨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티셔츠에도 지금 슈퍼맨 마크가 네. 아무도 못 알아볼까 봐 일부러 네. 입고 오신 거죠? 네, 제가 제일 아끼는 티셔츠입니다. 아,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네. yes or no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영어로? 네. 아, 그렇죠. yes or 다 알아듣죠, 여러분? 네. 다행이네요. 네. 슈퍼맨이라고 소개를 드렸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능력이 있다. 네, 있습니다. 오, 어떤 능력인가요? 능력이요? 네. 저는 히어로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 아니 히어로들이라면 어떤 히어로들이죠? 네, 히어로 좋아하세요? 네, 어떤 히어로 좋아하세요? 스파이더맨. 역시 최근에 또 네, 저도 히어로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네, 제가 아셨던 건 사실 여러분 혹시 길 지나가다가 스파이더맨 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없잖아요. 없어요. 봤으면 아마 이상하셨을 텐데 제가 찾아낸 히어로는 정말 세상을 구하는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히어로들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아직 뭐 찾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재능을 찾아서 이제 진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강연을 듣고 나면 아마 여기 계신 그리고 TV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진로 멘토 김영광 씨가 들려주실 강연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강연 주제는 리틀 액션 빅 체인지라는 뜻인데 그거예요. 정말 딱 그대로. 정말 작은 행동이 어떤 변화와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제 경험과 제가 봤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제만 들어도 벌써부터 에너지가 솟아나는 기분인데요. 그렇다면 진로 멘토 김영광 씨의 리틀 액션 빅 체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뭐 중학생들, 청소년, 뭐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한 나이대가 한 몇 살 정도 되죠? 고2 몇 살이에요? 뭐 17살, 뭐 중2는 15살인가요? 네, 어떻게 한 이 정도 한 17년, 15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가슴이 뛰고 막 행복했나요? 어땠어요? 막막해, 벌써부터 막막하고 쉽지 않고 그렇죠? 삶이라는 게 쉽지 않고 점점 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고서 여기 왔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틀 액션 빅 체인지라는 주제로 할 건데 누굴까요? 네, 어때 보여요? 고맙습니다. 잘 될 거야 나중에. 잘 될 거예요. 네, 피곤해 보인다. 눈을 잘 보세요. 눈이 풀려 있죠? 생각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죠? 맞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그런 거였는데 제가 다녔던 PC방이에요. 네. 놀랍죠? 이런 PC방 본 적 있니? 상상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냥 제 하루하루는 정말 이런 삶이었어요. 게임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 이제 즐겁게 보내는 이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넌 꿈이 뭐야? 이런 얘기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꿈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꿈이라는 게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제 꿈이었고 이제 게임을 남보다 잘하는 게 제 꿈이었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직업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로게이머. 게임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알겠죠? 이분은 그렇죠. 이제 여기도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도서관이라는 또 BJ 그렇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죠? 공포 게임도 하고 게임 하면서 뭐 하시죠? 방송을 하세요. 그렇죠? 개인 방송을 하면서 엄청나게 또 많은 팬을 이끌고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 그렇죠. 그래서 뭐 취미가 직업이 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직업들이 제가 학생 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제가 학생 때는 지금 존재하지 않은 직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직업들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꿈이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꿈이 뭐예요? 기상연구원? 왜 기상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좋아하고 이제 하늘에 막 날씨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독특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꿈이 뭐예요? 수의사. 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네. 의사 가운이 멋져서 뭔가 걸치고 있고 싶고 좋습니다. 남학생 중에는 혹시 없을까요? 없어요. 네, 우리 남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줄까요? 네, 괜찮아. 좋습니다. 네, 제가 꿈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은 지금 존재하는 직업들이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10년 후의 미래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중에 들어본 거 뭐 있죠? 다 들어봤죠. 다 익숙하잖아.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굉장히 낯선 것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면서 또 직업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밌게 본 자료인데 우리 여러분보다 먼저 산 이제 직장인 선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연애 좀 할 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놀 걸, 뭐 공부 좀 할 걸. 근데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뭘까요? 맞았어. 뭐라고요? 맞아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인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살아온 선배들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꿈을 찾기 위해서 꿈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이 뭔지 한번 제가 고민해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직업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 왜 선생님을 선호할까요? 한정적이고 그렇죠. 방학이 있어야지. 너무 부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이잖아요. 많이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동기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면 꿈이 이루어진 걸까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목표는 이뤘어요, 그렇죠? 목표라는 걸 이뤘는데 실패한 사람들 누가 생각이 나세요? 누가 생각이 나세요? 머리에 누가 떠오르죠? 정말 좋은 목표를 이뤘어요. 누구나 원하는 정말 대단한 목표를 이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지금도 진행 중이죠. 맞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장관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판사가 되게 쉬울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기업의 대표는 쉬울까요? 아니요. 이분은 누구냐면 옥시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 때려도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렇죠?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Pools of sorrow, waves of joy are drifting.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아니죠. 너무 가기 싫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막 일단 집에 나오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왜냐하면 동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동기를 찾으려면 제가 먼저 동기를 찾아왔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광고, 그렇죠? 광고. 이게 광고인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한 사진이 어떻게 보면 저 미사일을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저 총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되게 잔인한 사진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놨어. 어떤 의미가 생겼죠? 그렇지. 내가 쏜 총알이 어디로 가요?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쏘면 안 되죠. 이분이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제목은 그냥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되고 있고 지금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막자라는 의미로 만든 공익 광고예요. 전 이걸 보고서 이런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게임 팬으로 계속 살다가 이제 게임보다 재밌다라고 느끼는 게 찾은 거예요. 드디어. 그게 이제 광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인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는데 목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목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광고를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제가 뭐 정말 멋진 광고인이 되고 유명한 광고인이 됐는데 근데 제가 만든 광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저는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전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어 저는 성공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진짜 목적을 찾기 시작했고 제 꿈은 이제 직업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뭐 봉사라고 하나요? 그냥 제가 하나의 삶의 과정들을 이제 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구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로 아마 대부분은 목표는 있을 텐데 충분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만한 목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표만 이야기하지 말고 목적을 꼭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꿈인지 가짜 꿈인지 알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생기고 나서 제가 했던 리트렉션, 학생 때 할 수 있는 리트렉션이 뭘까요? 공부예요. 그죠? 공부야. 열심히. 그동안은 아무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이제 목적이 생기고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대학에 갔어요. 근데 대학에 갔는데 제가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아이들. 저 광고 만들려고 대학 갔는데 광고를 만드는 모습인가요? 전혀 상관없는. 제가 막 가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광고는 제가 상상했던 거랑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인다기보단 지갑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너무 상업적인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광고인밖에 없나요? 아니죠.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다른 직업을 갖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작게 했던 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 교육 봉사 활동 이런 걸 하면서 교육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작은 행동으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대학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말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목적을 갖고서 작은 리트렉션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갔냐면 여기 갔어요. 군대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한번 볼까요? 어때 보여요? 이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착잡으로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하기 어려운 뭔가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 요즘 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 군대가 나라 지키러 가는 데잖아요. 근데 나라 지키는 거랑 이거랑 상관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사건이 막 났어요. 서로 총을 쏘고 그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문제가 많다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였는데, 근데 제가 군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요? 못 바꾸죠. 이거 뭐 국방부 장관도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면 저는 제 부하가 이제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막 소리 지르고 혼내지 않고 뭘 시켰냐면 시를 쓰게 했어요. 저희는 아침마다 다 같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 모여서 마주보고 택견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너무 웃겼어요. 너무 아침부터 웃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웃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웃겨서 갓 들어온 우리 신병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가장 낮고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 하나의 이제 행위라고 할까요? 발이 간지러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웃어요. 웃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씩 바꿨어요.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걸로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저만의 스토리가 생기고 저만의 이야기가 생기고 이제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변화가 시작이 됐고 저는 이런 스토리로 제가 이제 회사 지원했을 때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아낀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인사과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챙기고 사람들 도와준 일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회사 들어가려고 발을 닦아줬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걸 하다 보니까 또 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고 또 제가 또 계속 작은 도전들을 해왔는데 우리나라에 소외된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혼자 다 도와줄 수 있나요? 못 도와줘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냥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짜 1시간만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능을 좀 나누자. 이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 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봤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는데 같이 한번 해봐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정말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재능인가요? 아이들이 보이나요 혹시? 아이들도 없죠. 왜 그랬냐면 처음에 저를 받아준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정말로.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했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저를 이렇게 불러준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좀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뭔가 합시다 하고 했던 게 저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을 만났는데 누가 즐거워 보이세요?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뭐 다른 게 아닌데. 네,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미안하네요. 네. 제가 찍은 사진 너무 즐거워져요. 그래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건데 우리가 너무 즐겁다는 막 얘기가 나오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여기가 어디냐면 그 태릉 선수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하는 데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활동이 뭐였어요? 쓰레기 줍. 제가 쓰레기 주면서 나중에 아이스하키 팀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한강에서 쓰레기 주는 사람이 6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00명이 넘는 커뮤니티가 됐는데 제가 처음부터 1000명을 모아야지 했으면 당연히 실패했겠죠.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그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지금 내가 6명이지만 뭐 한강에서 쓰레기를 줍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제가 경험했던 사건이고요. 그러면서 또 그게 이어져서 또 이렇게 TVN에 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런 걸 하다가 이게 뭐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때 우연히 봤던 게 이거였는데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국민이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났죠. 그때 제가 이게 느낀 게 이걸 알려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뭐죠? 팔찌에다가 새겼어요. 이걸 내가 매일 봐야겠다. 그래서 이걸 새겨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학생들에게도 주고 이런 걸 하다가 제가 회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혼자 서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한테 길거리에서 다가가서 인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전 또 여기서 작은 용기를 냈어요. 작은 용기를 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내세요 하고 그냥 제가 끼고 있던 팔찌를 그냥 드렸어요. 뭐 제가 뭐 드릴 게 없어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뭐 별게 아니죠. 리틀 액션이었어요. 누구나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근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여기서 메일이 왔어요. 근데 다 받아보지 않았나요? 회원가입할 때 오잖아. 그렇지? 감사합니다. 뭐 하고 뭐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구글에 되게 높은 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접근했을까요? 큰 그림을 또 그린 걸까요? 저는 제 회사 옆에 구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 보여요, 밖에서는. 근데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이분이 또 마침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라 같이 교육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구글이랑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을 하고 구글에서 강의도 하고.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제가 뭐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뭐 남이 하지 못하는 도전을 하세요 그랬나요?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야기가 생기고 저만의 성장의 스토리가 생기고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변화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만난 것도 사실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여러분이 이미 온 것도 제가 느끼기에 리트렉션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여기 안 왔으면 지금 뭐 할 수 있죠, 이 시간에? 잘 왔네요. 네, 잘했습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전 리트렉션을 생각하고 계속 도전을 하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렇죠. 내가 뭔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찾으면 이제 이런 게 생깁니다. 동기라는 게 생길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작은 행동. 꿈 뭐라고요?
작게 그치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뭐 리틀 액션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실천하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이야기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정말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도전하는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끝날 때 항상 이걸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단체 저는 기억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제 만나면 이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학생들이랑 사진을 찍어요.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다 같이 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조금 더 토크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꿈과 진로에 대해서 키워드 토크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가 뽑은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진짜 꿈, 가짜 꿈 구별하는 법입니다. 꿈에 가짜 꿈이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네. 제가 꿈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면 대부분 내가 정말 원해서 갔기보단 약간 이제 가짜 허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꿈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했을 거고 앞으로도 많이 경험하실 거고 저도 이제 앞으로도 경험하실 건데 그냥 구별하는 건 결국엔 그거였어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진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아닌 외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보면 알아요. 해보니까 진짜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좋은데 막상 그 안에서 제 감정은 되게 불행하고 힘들고 지치고 계속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런 것들 그때 전 용감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전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짜 꿈을 계속 갖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결국에는 네.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진짜 않을까 꿈을 찾는 싶어요. 하나의 열쇠,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내 꿈을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선생님 제 꿈은 어떻게 찾나요? 네, 꿈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것도 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미 제 강의에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제 꿈을 찾기 위한 방법보단 그 꿈을 찾기 전엔 내가 누군지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그때 이제 꿈이라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아마 대부분 다른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텐데 일단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나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세상은 무엇을 원할까? 그걸 되게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대학 졸업하셨나요? 안 했죠. 되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만든 게 이제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 창업을 했던 이유가 자기는 내가 뭘 원하고 잘하고 세상에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대학에서 배우지 않아도 이미 난 세상에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도전을 했고 결국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저 세상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제가 힌트를 드린 게 아까 테드라는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뭔가 강의를 들으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비싸요. 그렇죠? 비행기표 되게 비싸요. 근데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공감하고 경험하기에 되게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예요. 웹툰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테드라는 사이트 꼭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 꿈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이해하는. 네.
네, 오늘 진로 멘토 김영광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 어때 보이세요? 그죠? 즐거워 보이죠? 너무 즐거웠고 사실 행복했고 저는 사실 되게 뭐 여러 부분에서도 행복을 느끼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되게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바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작은 도전들을 하면서 훨씬 더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될 그걸 좀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내내 말씀하시는 내내 정말 행복한 미소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오늘 정말 따뜻한 위로와 마음에 콕콕 와닿는 조언 함께해 주신 김영광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 그동안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8분의 멘토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꿈과 진로에 대해 다양한 고민과 해답을 나누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세상에는요 정해진 길, 정해진 답은 없다고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이게 되거나 처음 하는 도전이 낯설어서 우리가 좀 두려운 것뿐인데요. 성공한 도전은 추억이 되고요. 실패한 도전은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서 다양한 추억과 경험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아쉬우시죠? 네,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자신만의 꿈을 찾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 꿈틀은 여러분의 꿈을 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제가 지금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 이제부터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원래 자신감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모든 작은 일에도 한번 자신감을 내며 한 번씩 하나씩 도전해보고 싶어요. 방금 선생님께서 꿈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던 각자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뭔가 안도도 되고 제만의 길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봐도 나중에 모두 각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